DSC 인베스트먼트는 창업 초기 기업 투자 전문 벤처 캐피털 업체입니다. 투자 조합 등의 결성을 통해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 자금의 투자 집행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조합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기준 DSC 인베스트먼트가 운영 중인 조합은 총 10개로 운영 자산 기준 2,691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두 분의 매매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희 둘 같네요. 네. 저는 뭐 매도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저도 약간 이제 매수 쪽으로? 매수 쪽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바로 한번 이유가 들어볼게요. 있습니다. 네. TBS 전문가님 먼저. 뭐 당연히 뭐 강태공 전문가께서는 네. 바이를 외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거 좀 가볍고 이것도 이제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네, 약간 탄력 쪽이고 개인성이 강한 제 세력성이 좀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네. 예. 요즘에 이 창투사를 제가 썰전을 통해서 네. 가지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제 성향상 안 맞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지난주에서 이제 발표되었던 이제 정부 네. 벤처기업 육성 그쵸?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이제 가지고 나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단어가 이제 스타트업, 그쵸. 예, 신생 벤처기업을 뜻합니다. 제가 상반기인가요? 한 몇 개월 정도 오래 좀 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일요일 날 조금 이제 취침하기 전에 항상 이제 보는 TV가 있어요. 네. 스페셜. SBS 스페셜. 네. 상당히 좀 유익한 이제 그 정보들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예전에 뭐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먹방. 네, 올라가기 전에 먹방에 관련해서 소개가 나왔었고 네. 또 스타트 업체 관련해서 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이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스타트 업체 확실하게 신생 벤처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가 맞구나.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사업들 자체가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그쵸? 조선 이런 쪽에다가 너무 이제 편중돼 있잖아요. 그쵸? 그죠? 지금 일례로 최근에 그 스타트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부가 수익이 나오고, 네. 예, 적은 인원을 통해 가지고 크게 성공을 이제 벤처 신화를 일으킨 이제 그런 이제 회사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그거 들어보셨죠? 알죠. 예, 배달의 민족, 자주 배달통. 이용하죠. 예, 이런 어플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업체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스타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해서 이제 창업, 예, 창투사,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예, 창투사의 주요 목적은 네. 나름대로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익을 받는 구조예요. 네. 상장이 되기 전에 예, 성장을 해가지고 코스닥에 만약에 이제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막대한 이제 부가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주인을 이제 바뀌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기업도 있고 네. 아니면 영화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기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여야 될 게 일례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이 벤처 신화의 이제 그 일으켰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장병규 씨예요. 장병규 씨. 장병규 씨. 예, 네. 이번에 4차 산업위원회가 네. 10월 달 정도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대통령직서에서 위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네. 수장이 누구냐? 예, 바로 이제 벤처 신화. 이분이 그 2020대 때 네. 네오이즈라는 온라인 게임 회사를 네. 이제 그 창업을 해가지고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예, 나름대로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앱을 발견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네. 그 네이버에다가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블루월. 예,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이제 게임 있죠. 그쵸. 예, 요즘에 뜨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이제 게임즈라는 엄청난 인기. 그 온라인 개발사가 블루월 수장이 바로 이제 장병규 씨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나름대로 해서 또 이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 업체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DSC 인베스트먼트 참 여러 가지 돌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한 20분짜리 내용이에요, 솔직히. 네.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를 매긴다고 하게 된다고 하게 네. 되면은 작습니다. 6점밖에 그러네요. 안 돼요. 네, 6점, 6점, 6점인데
우선적으로 해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제가 높게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뭐냐? 이 회사 같은 모기업. 네. 통상적으로 해서 창업회사들 같은 모기업의 지원을 받고 네.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회사를 비롯해가지고 국내에서 DST 인베스트먼트하고 TS 인베스트 이 회사가 나름대로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모기업을 통해가지고 지원받지 않고 독립형이에요. 네. 독립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해서 기업 공개 있죠. 네. 공개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나름대로해서 자신감 있고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회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 때 대표적인 그런 4차 산업주로 해서 부각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왜 4차 산업이냐? 네. 이 회사 같은 초기 창업에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확실하게 명분이 있어.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를 어떤지 영화사라든가 그렇게 막 짬뽕을 해가지고 네.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 설정을 나름대로 해서 신생 기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4차 산업주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 요즘에 뜨고 있는 거기에다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남들이 하고 있는 걸 하면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쵸. 그죠? 예, 일찍이 이제 알박기라고 그래가지고 알이 깊숙하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쟁에 이제 치달아가지고 결국에는 예, 뒤태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때요? 이 배달의 민족도 이거 우리가 대단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앱을 통해 가지고. 혁신이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혁신적인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면서 인원수가 3명, 5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 벤처기업을 통해 가지고 매년 나름대로 해서 10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한 기업에다가 10조 원에서 10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지원이. 근데 이번 이제 정부를 통해서 이제 조성하는 이제 펀드 자체가 수백억 정도 한 기업에다가 그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생태계가 확실하게 조금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면 이 DS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나름대로 해서 네. 이런 이제 해당 관련된 창투산 종목 중에서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기업에 관련해서 이제 투명성이 좀 확고한 기업이고 네. 그리고 상반기 정도에서 정책 테마주로 해서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이 크게 이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TS 인베스트먼트하고 지금 쌍둥이에서 묶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벤처 육성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이제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을 제가 이제 바이라고 외쳐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왔지만은 조금 테마성이 강해요. 개인 매수가 많고 네. 아직까지는 이거 발표가 됐다고 해서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세계적인 추이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벤처 펀드 있잖아요. 네. 이번 정부가 나름대로 해서 혁신, 모험, 펀드 네. 3조 원,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자금이 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조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벤처 펀드 운영 자산이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나부중에는 이제 코스닥의 이제 부흥을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흐지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창투사는 그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분석하고 수립을 한 결과 나름대로 해서 매력적인 요소가 있댔다. 그 중에서 딱 3개 기업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DSC 종목이요? 인베스트먼트. 나머지 2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 종목은 나중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제 공개를 할 테니까 네.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GBS 전문가님은 이 종목을 4차 산업 초기 스타트 업체 주력하는 좀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지만 좀 테마성이 다소 짙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강태공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뭐 기업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맞아요. 디웨스님께서 얘기하신 게 모두가 맞고요. 사실대로 이렇게 기업적인 가치만 본다고 하면은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네. 우리 저가주 같은 종목들이 만약 기업적인 가치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요. 네. 코스닥 시장의 시총은 지금 적어도 4배 이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 기업적인 가치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게 이 저가주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 DSC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종목을 매도 사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뭐 실제로 맞아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좀 더 획기적이고 더 확실한 이제 그 정책 발표를 얘기하긴 그쵸.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신정부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있던 것들이에요. 이게 뭐 아싸리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가 내용도 아니다.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한 번씩 나왔던 이야기고 우리가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들은 단발성인 이슈가 더 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뭐 방산주들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언제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방산주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다. 하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미사일 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파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 자체도 네. 과거 뭐 다른 뭐 창투사라든지 일자리 관련 이런 뭐 업종들처럼 단기적인 단발성인 상승일 확률도 높다라는 거고요. 네. 또한 일단 이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종목 자체가 저도 정말로 그 만약에 그 전에 이미 올라가기 전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 매수 사인이 드렸을 거예요. 자리적으로도 매수를 하고 싶은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과연 정말로 이게 우연일까라는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신규 상장주가 보통에 좀 강한 그 장난을 많이 치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DSC 인베스트라는 종목을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 녀석들이 신규 상장됐을 때 4차 산업과 함께 동시에 엮었던 게 일자리 관련 수혜주입니다. 네. 그러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최근에는 아무런 이슈 없이 그냥 주가를 쫙 끌어내려 버립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저 녀석이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되면서 전고점대를 뚫지 못했을 때 네. 그 고점대를 찍어내리는 지점에서 딱 이슈가 나와버린 거죠. 뭐냐면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강하게 상승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업종들도 큰 상승과 함께 상한가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우연이겠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 하나였고요. 뭐 재미니 투자라든지 네.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관련 업종들은 대부분이 꼬리를 달았거나 윗꼬리를 달았거나 아니면은 갭을 띄워놓고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 뜻은 그 관련 종목들은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이 이슈와 함께 올려버려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를 장난질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가 종목을 털어내는 즉 설거지 자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디베스님이 보여준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디베스님이 보여준 차트를 좀 본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종목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헝성그룹 아니면 GRT 이 차트 둘 중 하나의 비교 option이 똑같을 거예요. 네. 이 헝성그룹 아닌 GRT라 차트도 이 중국 관련해서 그때 상장 이후에 이제 그때 뭐 후광통이었죠. 후광통 관련 수혜주로서 네. 강력한 상승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주가를 쭉 끌어내리다가 저렇게 순간적인 갭상승 아니었지만 상한가와 함께 공모가 대비까지 끌어올리고 그 뒤로 추가적으로 그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설거지가 될 자리가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 그 기업적인 분석을 떠나서 네. 그냥 오로지 과연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닐까에 대한 판단한다고 하면 저는 매도 관점 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는 이 벤처 육성은 매 정부마다 나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